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금요일 직송 뉴스입니다.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과장과 함께합니다. 노민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직송 뉴스 첫 번째 지역 소생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 소생 뉴스는 거창의 한 중소기업이 거창군과 손을 잡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역 소생을 위해서 군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창군에 따르면 주식회사 하늘바이오가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자체 지원금인 결혼, 출산 축하금에 더해서 지자체와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예, 야 이거는 실효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원들의 자부심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얼만데 네. 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먼저 거창군에서는요, 이 결혼 축하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산 축하금은 500만 원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거창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하늘바이오 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이 지자체와 같은 금액을 더해서 준다는 건데요. 특히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지자체와 회사에서 최대 2,200만 원을 어허. 받는 셈입니다. 더블로 가는군요. 네. 예, 지금이 이제 저출생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소생을 위해서도 이번에 지역 행정과 민간의 협업이 좀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 이번엔 노 과장께서 현장 취재를 직접 한 뉴스입니다. 네, 바로 오늘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특히 경남도민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 지역 곳곳으로 헌혈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뭐 학교나 지자체, 또 기업, 지역 상시 헌혈집 등에서 다양한 분들이 현재 헌혈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가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고성군에 위치한 경남 항공고등학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아주 우리 건강한 학생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헌혈할 때마다. 제가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 고통쯤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이는 이거 커피 교환권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주니까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런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고요. 이번에 한 13번째쯤 됐는데 진짜요? 되게 자주 고일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헌혈하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증표도 다 모아놓고 네. 또 제가 지금은 죽지 않는 걸 장기 기부는 못하겠지만 제 피는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했다고. 오, 와. 대단하고 네. 기특하고 고마워요. 네, 야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네. 누가 봐도 자발적으로 그렇죠. 보람을 예. 느끼면서 헌혈을 하고 앞서 모자 쓴 친구는 13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야, 진짜 대단한데 학생들은 보람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다 이런 반응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헌혈이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역할이 됩니다. 뭐 뿌듯한 보람은 기본이겠고요. 선물은 덤, 게다가 이참에 자신의 건강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헌혈 네. 주간에 맞춰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제 피도 좀 뽑아주세요. 네. 했는데 아쉽게도 전 탈락을 했습니다. 왜요? 뭐 안경 안 썼다고 안 뽑아준 겁니까? 네, 건강해 안경을 안 보이는데요. 써가서 예. 탈락된 건지 예. 이게 학교에서 하는 헌혈 행사다 보니까 저는 또 외부인이어서 안타깝게 아하,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 헌혈차가 학교에 한번 오는 날이 또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서 하기도 하고 네네. 또 간식도 푸짐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뭔가 축제 같은 하나의 이벤트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수급된 피가 환자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는 것 역시 필수였고요. 당일의 컨디션이나 또 평소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헌혈을 하지 못하는 친구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시죠. 아파서 약 먹은 거 있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 안 먹은 친구들은 여기 초코파이 먹고 헌혈하고요.
그리고 자 혹시 어제 잠은 다 4시간 이상 잤어요? 친구들? 오늘 굽실에 난 것 때문에 일단 헌혈을 못해서 되게 아쉽고요. 세상에 헌혈해주기 없는데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선생님들도 이 선행에 동참을 함께 하고 있고 이 도민 헌혈 주간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기 때 생각하면 보유량이 적다, 뭐 헌혈 수급, 뭐 비상이 켜졌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라섰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이 특히 헌혈 수급이 정말 어려워서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이 헌혈 수급량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 수급량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헌혈 수급량이라는 게 지금 현재가 당장 높다고 해서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해요. 방심은 금물이군요. 예, 왜냐하면 이 혈액 보유량이 유효 기간이 있는데 단 5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짧네요. 예. 그래서 매번 이 적정량이 유지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또 지역의 헌혈집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평균량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 찾아간다든지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이렇게 단체로 헌혈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른바 성수기 또는 비수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 또 여름 방학이 그럴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또 연초나 연말에는 이제 기업들은 인사 이동이 잦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헌혈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여름 휴가철 또 여름 방학이기도 한 8월이 조금 수급량이 부족한 시기이고요. 또 한겨울철 1, 2월이 수급량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 저출산과 또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잖아요. 예. 헌혈은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적정 혈액 보유량 관리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혈액 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기관 또 공공단체에서도 단체 헌혈에도 여러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남혈액원 헌혈개발팀 황용환 대리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이 헌혈하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줘서 그 친구들한테 에너지도 많이 받고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경남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나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무사히 수술 받으실 수 있다는 거에 늘 감사하고 6월 14일이 헌혈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5분 정도 이제 약간 불편함만 감수하시면 그 많은 분들께 5년, 10년 그 이상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헌혈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늘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14일 하면 어떤 데이가 있어서 맞습니다. 다른 네. 데이로 생각했는데 세계 헌혈자의 날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의미일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 최윤정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지원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ABO와 RH 혈액형을 발견한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의 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1년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경남혈액원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도민 헌혈 주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도내 많은 헌혈자께서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를 찾아 헌혈에 참여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헌혈 주간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헌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14일이 이 헌혈자의 날로 또 법정 기념일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또 각 보건소에서는 혈액 수급 안정화 그리고 또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0일에는 진해구청을 시작으로 관공서나 대학교 등 또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서 주민들과 또 관공서 분들의 다 자발적인 헌혈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헌혈 자원 확보와 함께 헌혈률 제고에 기여한 유공시민 3명과 또 기관 2개소의 창원 특례시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경관 조명 이벤트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에 이제 펼쳐지면서 헌혈 동참을 또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경남도민 헌혈 주간을 기념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예. 일명 레드라이트 이벤트라고 합니다. 생명 나눔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도내 주요 랜드마크 6개 시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혈액을 상징하는 붉은 빛을 점등하면서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랜드마크가 어디냐 하면요.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해에는 남해대교가 있고요. 거창 아림교, 또 진주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마산은 로봇랜드, 거제는 케이블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6곳에 지난 12일부터 불이 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까지 이 붉은색 조명, 레드라이트 불빛을 관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냥 불빛을 비추는가 보다라고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오늘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서 들어온 불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14일은 이제 무슨 데이냐 하면 이제 헌혈하는 날이 돼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예, 이 빨간색 뭐 혈관을 뜻한다 이런 실시간 댓글도 있는데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5분이니까요. 헌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지자체마다 서둘러 폭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도시 보면은 쿨링포구도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이 뜨거운 햇살을 피할 공간이 많은데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내 이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서 폭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위가 극성인 낮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이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마을 안내 방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폭염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자율방재단과 또 여성 민방위 기동대 등 지역 실정에 밝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폭염 순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고 요즘 워낙 뜨겁다 보니까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 야외 맞아요. 노동자들도 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야외 현장의 노동자들한테는 이 이른 더위 정말로 야속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특히 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여름철 조선소가 거의 뭐 한증막에 비유를 하신다고 해요. 예. 조선소가 일단 거대한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철판이 여름에 열을 받게 되면 정말 여기에 달걀을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예. 뜨겁게 달궈진다고 합니다. 이때 내부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눈을 거의 못 뜰 정도로 열기가 아주 가득 찬다고 하는데요. 또 그늘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노동자들의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돼야겠다 이런 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대비나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월 중순인데 오늘 나도 그랬습니다면 네. 이거 어쩌나 싶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평소에 숙지를 잘 하시고 주변에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네. 잘 전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날씨와 무관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경남에서 순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날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시원하게 즐기시되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었죠? 네, 참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5분께 함양군 아니면 남강에서 다슬기를 채집하러 나섰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사고자는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수심이 깊어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경위는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요. 또 지난 9일 오후 3시 27분 께는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러 왔다가 실종된 60대 낚시객이 심정지로 발견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해경은 또 나머지 실종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 낚시객 2명은 지난 8일 새벽 4시에 낚시 어선을 타고 외부지도 갯바위에 하선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선장이 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6월 절반 정도 됐는데 벌써 사망자 실종자 수가 앞서 보니까 벌써 5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또 지난달 31일에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9시 19분께 남해군 설천면 인근 해상에서였습니다. 해로질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또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예년보다 폭염이 빨라서 그런지 지난해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맘때가 부쩍 또 물놀이로 인한 그런 사고가 특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경남도 내에서는 6월에서 8월 해수욕장이나 연안, 강변 등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로 모두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도내 순환 사고 사망자 지난 2021년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사망자가 5명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6월에서 8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물론이나 순환 사고가 주로 6월에서 8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해당 기간 사고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달부터 8월까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 대응 예방과 박선지 소방장에게 순환사고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이나 바다, 계곡은 지형상 깊이가 예측되지 않아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옆에 꼭 지켜보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시켜야 합니다. 물놀이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19에 먼저 신고하여 주시고 119가 도착 전 긴박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구명안이나 구명조끼를 활용하여 구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구조함이 없다면 물에 뜨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여야 합니다. 순환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안전을 생각하고 물놀이를 하시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의 박선지 소방장 유의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요즘 날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게 폭염이 보통 폭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고 선크림도 평소 좀 많이 좀 바르시고. 맞습니다. 저만 해도요. 최근에 개인적인 네. 큰 사고는 아니지만 네네. 양팔에 제가 예. 사실 2도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요? 예. 무심결에 이 6월의 더위를 정말 제가 우습게 봤던지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이게 좀 가볍게 발랐는지 이 야외 활동을 한낮 동안에 쭉 했더니 정말 그날 저녁에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한참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남들이 보면 약간 때로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죄송합니다. 좀 앞서 들어올 때 제가 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긴팔을 입고 다니고 한여름인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가 굉장히 제가 신경 쓰이는 상태인데 어린아이들 특히 이 피부 약하잖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벌써 화상을 입었는데 이 여름 무더위 6월 무더위 좀 이거 예산일로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폭염에 앞으로 또 7월, 8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 안전 수칙도 알려드렸고요. 또 뭐 선크림까지 좀 피부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있는데요. 바로 주말 축제 소식입니다. 네, 하동하면 섬진강, 또 섬진강 하면 제첩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들 예. 많으실 텐데요. 저도 제첩국 먹으러 섬진강까지 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예. 너무 맛있거든요. 오늘부터 주말 3일 동안 올해 8번째로 열리는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가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변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원래는 이 축제가 휴가철인 8월 초에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폭염 때문에 관광객들이 8월 초 행사를 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년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6월에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개막식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세계 중요 농업유산 거랭이 제첩잡이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요. 또 유명 초청 가수들의 축하 무대 있습니다. 김연자, 정서주, 황민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내일이죠. 또 둘째 날인 15일에는 오후 6시부터 청년거리 문화 페스티벌과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까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예. 많은 분들 이곳으로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동 근처에 있는 분들은 차로 이동하시면서 네. 뉴스바다 라디오 앵기특가 들으시면서 이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철고기 참 맛보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시원한 게 참 많네요. 시원한 가창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도 출연하고 또 폭염의 막사는 치맥 축제 또 치맥 중에 맥이 시원함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완비가 돼 있는 축제인데 그런데 이 축제 가운데 노과장님의 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제첩도 좋고 예. 다 좋은데 이거 꼭 참여하려고요. 어떤 겁니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찾아라 황금 제첩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섬진강변에 주최 측에서 뿌려놓은 황금 제첩 모형을 참가자들이 찾으면 실제 황금 제첩으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황금 제첩 찾는 분들 큰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라 황금 제첩 프로그램 총 5차례 운행을 하는데요. 오후 3시에 오늘 이미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11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씩 아직 4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고 하네요. 네, 황금 같은 주말에 실제 황금을 낚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속 뉴스의 노과장 기회되면 섬진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